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이름, 딱 하나 꼽으라면 빈에서입니다. 노래 얘기만 나와도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는데 며칠 전부터는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빈에서가 갑자기 재산을 공개했다더라. 최고 수입 연예인 라인에 들어갔다더라. 장윤정을 제쳤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냐. 같은 말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팬들의 호기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숫자가 공식 발표가 아니라 추정과 자료 기반 분석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들썩일까요? 빈에서라는 이름이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 그 자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브랜드 평판 이야기가 나올 때 빈에서는 방탄소년단, 손흥민 같은 초대형 이름들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화제성이 꾸준하고 검색량과 언급량이 안정적으로 터집니다. 이런 흐름을 보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연예계에 정식으로 자리 잡은 이후 자산 규모가 예전보다 수십 배 커졌을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여기서 자산이라는 말이 자꾸 자극적으로 소비되는데 단순히 현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고 계약, 음원, 저작권 수익, 출연료, 향후 공연 수익, 브랜드 가치 같은 미래 현금 흐름까지 합쳐서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자는 더 커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실제 통장 잔고와는 다른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확정된 금액을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와 업계 관측을 기반으로 빈에서의 가치가 어떻게 커졌다고 평가되는지를 흥미롭게 정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팬들이 특히 많이 언급하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브스 코리아에서 발표했다는 고소득 유명인 관련 목록입니다. 영상과 게시글들에서는 빈에서가 돈을 많이 번 유력 인사 톱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그 중에서도 상위권, 심지어 8위까지 거론됐다고 말합니다. 이 리스트는 단순히 방송에 많이 나왔으니 돈을 벌었다고 끝내지 않고 미디어 노출, 방송 광고 관련 수입, 그리고 소셜미디어, 영향력 같은 여러 영역의 데이터를 설문과 자료를 통해 종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순위는 어디까지나 추정치 기반이라 개인이 실제로 얼마를 통장에 쌓았는지와 1대1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이 이 리스트에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빈에서가 지금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인지가 숫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그 리스트의 얼굴들입니다. 방탄소년단, 류현진, 손흥민, 유재석, 전현무 같은 이름들이 상위권에서 함께 언급되곤 하죠. 사람들은 그 라인업을 보는 순간 바로 감이 옵니다. 빈에서가 이제 트롯 인기가 아니라 국민급 수익 모델로 평가받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튀어나옵니다. 장윤정을 제쳤다. 이 말이 왜 강하게 들리냐면 장윤정은 트롯 시장에서 오랜 시간 성공의 기준처럼 여겨진 인물이라서입니다. 그런 선배를 넘어 해당해 가장 돈을 많이 번 유명인 리스트에 오른 유일한 트롯 가수라는 설명이 붙으면 팬들은 당연히 그럼 빈에서는 얼마를 번 거야? 라고 묻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수치 중 하나는 빈에서의 순자산 관련 이야기입니다. 방송 출연 수입을 제외하고도 광고 촬영만으로 최대 40억 원 규모까지 거론된다는 내용이죠. 이 또한 확정된 재무제표가 공개된 게 아니라 추정에 가깝지만 중요한 건 광고만으로도 이 정도 스케일이 언급될 만큼 시장에서 가치가 높다는 신호입니다. 광고는 대중 호감도, 신뢰도, 구매 전환까지 같이 계산되는 분야라서 지갑이 열리는 인기가 아니면 길게 못 가거든요. 그런데 빈에서는 꾸준히 브랜드와 연결되고 그 이미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잠깐 뜬 사람이 아니라 계속 함께 가도 되는 얼굴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반기 수익으로 약 200억 원이 거론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 광고건들과 음악 로열티 같은 수익이 합쳐져 그 정도로 추산된다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는 계약 조건, 노출 규모, 장기 모델 여부, 부가 계약,
온라인 해외 2차 사용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거대한 숫자가 떠도는 이유는 빈에서가 광고 하나가 끝이 아니라 광고, 음원, 방송, 행사, 콘서트까지 한 번에 파급력을 일으키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의 통로도 여러 갈래로 열리니까요. 여기에 불을 붙인 결정적 재료가 바로 OST입니다. 음원이 공개된 이후 주요 사이트에서 기록을 세웠다는 말이 이어졌고, 발매 후 시간이 지나도 차트가 식지 않는 흐름이 빈에서의 저력을 증명한다고들 합니다. 팬덤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히트곡 하나가 아닙니다. OST는 드라마와 함께 따라붙으면서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그 노출이 다시 광고 가치와 공연 수요로 이어집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소비가 아니라 길게 버티는 수익원이 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숫자와 기록이 쌓이는데도 빈에서 본인은 과시형 스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신비로워집니다. 스스로 재산을 자랑하듯 공개하는 캐릭터가 아닌데 주변에서 계속 설마 벌었대, 재산이 몇 배 늘었대라는 소문이 커지니 팬들은 더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냐고 묻지만 사실 연예인의 가치는 돈을 버는 속도뿐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속도에서 드러납니다. 한 번 뜨는 건 운이 따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곡에서도 대중이 반응하고 광고가 계속 붙고 이름이 꾸준히 회자되는 건 완전히 다른 레벨입니다. 브랜드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논란이고 가장 좋아하는 건 안정감인데 빈에서는 그 안정감 쪽에 강하게 포지셔닝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더 직설적입니다. BTS, 손흥민 라인업에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트롯이 장르가 아니라 산업이다라고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롯 시장은 오랫동안 행사와 방송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빈에서는 그 틀을 콘텐츠 중심으로 확장해 버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돈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빈에서가 앨범 제작에 속도를 내고 있고 브랜드 협업 디자인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연말 단독 콘서트 편성 소식도 거론됩니다. 콘서트는 지금 시대의 가수가 진짜로 돈을 버는 구조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직접 티켓을 사서 자리를 채우는 공연은 스타의 체력을 증명하고, 공연이 성공하면 그 다음 해의 브랜드 가치와 협업 규모가 또 한 번 커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팬들이 묻는 빈에서 재산이 정확히 얼마냐라는 질문에 지금 이 순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확한 금액은 없다. 다만 여러 자료와 보도, 업계 추정에서 공통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빈에서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음원과 방송, 광고, 그리고 공연까지 연결되는 국민급 수익 생태계를 이미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어디에 이름을 올리든, 숫자가 얼마로 추정되든, 사람들은 결국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빈에서는 지금도 성장 중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진짜로 궁금한 건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시대를 타고, 어떻게 팬들의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산업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지, 빈에서라는 현상은 그 질문에 꽤 선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